그래서 V equal KI. 여기 I는 지금 동수경사고, 다시 확대 쓴다면 K의 I는 어떻게 돼? 델타 L분의 델타 H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스의 법칙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식을 정리해 놓고 보면 다음 수식처럼 쓰여집니다. 자, V equal KR, K의 델타 L분의 델타 H고요. 여기서 V는 지금 침투 속도를 의미하고, K는 투수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coefficient of permeability 투수개수를 의미하고, I는 하이들 그레디언트 동수경사. 동수경사를 풀었으면 델타 L 지금 물이 흘러간 길이, 침투 길이, 유성 길이. 델타 H 수도 차이, 총 수도 차이.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런 급변하는 정도 동수경사고요. 여기 흐름의 방향하는 정도 침투 속도. 이게 지금 뭐냐면 다스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스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 이런 그림들을 이제 즐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뭐 스키 타는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교과서에 스키 타는 이런 비유를 막 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동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시의 법칙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스키 타는 게 그럴싸하지만, 완벽하게 그러면 똑같은 이런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들을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조금 그 비유는 이런 면에서 적절한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저도 이제 할 얘기는 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유를 할 때 이런 전제를 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또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은 아주 명확하게 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는 거 봐봐요. 자, 지금 이게 이제 기준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비유적으로, 통상적으로 빨대를 여기다 딱 꽂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빨대를 꽂으면 요만큼 물이 상승하는 부분만큼 뭐냐면 여기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면에서 여기까지는 위치가 여기까지 위치해 있는 거고요. 여기에 P1의 압력이 있다면 P1의 압력에 의해서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얼마만큼? P1 나누기 감마 W만큼. 자, 그러면 이 기준면에 대해서 요만큼 어떻게 돼요? 위치 수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만큼은 어떻게 돼?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압력 수도에서. 전체적으로는 얼마만큼을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토탈 수도예요. 결국은 토탈 헤드는 엘리베이션 헤드 더하기 프레시 헤드 이렇게 됐잖아. 여기까지 지금 에너지가. 이 기준면이죠. 자, 두 번째 요 위치에서를 따졌더니 필드메터를 설치했더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대기 상태에 노출이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가진 게 총 수도예요. 두 번째 위치에서.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위치에서의 높이, 이게 지금 뭐냐면 두 번째 위치에서의 위치 수도, 엘리베이션, 요만큼이 추가적으로 올라간 게 두 번째 위치에서의 압력 수도죠. 얼마만큼? 감마 W P2만큼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1번 위치에서의 에너지는 여기까지 있고요. 2번 위치에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물이 이게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1번, 2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위치에서 에너지는 이만큼, 이쪽 위치에서는 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항상 흐름은 어떻게 생긴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이쪽 방향으로 흐름이 생깁니다. 뭐 만약에요, P2 위치에서 필드메터를 설치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P1은 여기까지 올라갔고 P2 에너지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흐르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쪽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단순히 생긴 지금 이런 딱 보기에 위에서 밑에 흐른다? 이거 아닙니다.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흐릅니다. 얼마만큼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요 두 위치에서 에너지 차이가 델타 H만큼, 총 수도가 이만큼 차이를 가지고 흘러요. 자, 요게 물이 흘러간 길이가 지금 뭐냐면 델타 L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만큼이 이쪽에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에너지를 소모한 거예요. 에너지가 손실이 생긴 거예요. 뭔가 여기에 마찰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에너지가 이제 없어졌다 표현은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소모가 된 겁니다. 여기 전체 에너지는 같아요. 흘러가면서 그 에너지가 다 합치면 에너지 보존인 거고 어쨌든 흘러가면서 최종적인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때의 동수경사가 델타 1분의 델타 H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동수경사가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압력을요, 만약에 더 크게 받았다. 이쪽에 P1은 수두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흐름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여기를 더 걸었다. 역시 더 빨라질 겁니다. 단순하게 압력이라고 그러면 그렇고요. 자, 압력 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를 점점 급경사를 만들었다. 완만한 경사에서 점점 경사도를 키웠다고 한다면 물의 흐름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그죠? 압력 수도가 뭐 똑같다고 하는데 위치 수도 차이를 둔다고 하면 결국 에너지 차이가 커지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가 확 줄여놓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다시가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제 뭐 실험적으로 이제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물의 흐름 속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변수를 봤냐면 동수경사에 따라서 흐름 속도를 봤더니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흐름 속도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결국 뭘 했냐면 이런 데서 물을 떨궈서 침투 유량을 받겠죠. Q = AV 해갖고 침투 유량을 재서 단면적 아니까 속도를 얻어냈겠죠. 어쨌든 간에 동수경사에 따른 속도를 봤더니 동수경사가 커지면 경사도가 커지면 속도가 점점 커지더라. 근데 그 커지는 정도가 어떻게 커지느냐? 직선으로 커지더라. 그래서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V가 I에 비례해요. 그런데 요 기울기가 뭐냐면 내가 K로 넣어요. 이게 투수겠습니다. K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다스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K가 지금 이게 어떤 흙은 이렇게 되고 어떤 흙은 이렇게 되고 어떤 흙은 이렇게 돼요. 똑같은 동수경사를 줬는데 동수경사 같은데 어떤 흙은 지금 어떻게 돼? 속도가 작고 어떤 흙은 속도가 더 커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요 K 투수계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스키 슬로프로 하면 이 사이에 마찰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너지를 잡아먹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얼마만큼 얘를 소모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정도. 흙의 종류랑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되는 저희가 지금 투수계수의 기울기를 갖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V가 침투 속도는 동수경사에 이제 비례하고 그때의 기울기가 투수계수다. 그래서 V = KI라고 쓴 게 지금 뭐냐면 다시가 얘기한 얘기고 이걸 우리가 다스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법칙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흙 속의 물의 흐름은 다스의 법칙, 다스가 얘기한 지금 이 V = KI식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다스의 법칙에 대해서 이런 법칙을 썼으니까 이거는 현실하고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상당히 잘 맞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스의 법칙이 늘 잘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과장되게 지금 얘기를 하면 V = KI인데요. 이렇게 가다가요. 동수경사가 아주 커져도 얘가 투수기 속도가 무한정 증가하냐면 그렇지 않고요. 하다가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질역학 범위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 속도를 갖는 이런 아까 뭐라 했어요? 흙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는 뭐 빨라봐야 지렁이 뛰어가는 거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간극 사이로 물이 흘러가는데 필터에 뭐 이런 거 이런 뭐 속도 문제를 따지면 이 다시의 법칙이 약간은
적용하는데 약간 우리가 고민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토질역학 범위 안에서는 이거는 고민거리는 아니다. 우리가 다시 법칙을 쓰는데 별 주저함은 없다. 토질역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아요. 동수경사에 따라서 침투 속도가 지금 직선을 이룬다. 다스의 법칙에 의해서 V = KR인데 요 직선을 이룰 때 요 기울기를 투수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수계수는 흙 종류마다 틀려서 지금 뭐 제일 큰 거 자갈, 모래, 실트, 점토 순으로 투수계수가 크다. 계약적으로 크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흙의 기본적인 입자 사이즈에 따른 정확하게 하면 간극의 사이즈, 입자가 파티클 사이즈가 크면 간극 사이즈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이드 레이쇼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런데 일단은 간극의 그러니까 흙의 부피 전체 부피 중에 간극의 부피자가 얼마냐 하는 게 보이드 레이쇼고요. 간극 자체가 그 자체 사이즈가 얼마냐 하는 게 일단 투숙에서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다. 이 흙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일단 미친다 하는 거고요. 흙 속의 물의 흐름을 하면서 기본적인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총 수두는 지금 위치 수두 더하기 압력 수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HP라고 썼었죠. 이 흙 속의 물의 흐름에 있어서는 속도 수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압력 수두나 위치 수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양으로 무시하고요. 그래서 위치 수두와 압력 수두의 합이 우리가 일정하다 하는 이런 이제 정의가 지금 베르누이의 기본적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살짝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요. 자, HP는 빼주면 되죠. 총 수두에다가 지금 위치 수두를 빼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 HP는 또 어떻게 결정되냐면 우리가 다루는 흙에서의 간극 수압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래서 감마 W분의 U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식을 구태여 약간 변형해서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흙 속에 물의 흐름이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침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극 수압을 지금 이제 측정하고 뭐 계산한다 그래야 되나요?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간극 수압을 계산을 하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U는 그대로 식을 바꿀게요. HP의 감마 W 이렇게 써주고요. 자, HP는 어떻게 써졌어요? HT-HEA 이렇게죠. HP가 이거에 감마 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극 수압인데요. 간극 수압이 지금 우리가 침투시죠. 침투가 있을 때 간극 수압은 지금 단순한 위치 수두 요걸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 수두에서 위치 수두를 뺀 것,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HP 압력 수두에다가 감마 W를 곱하는 형태로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하고 이론적으로 한 부분은 뭐냐면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A1V1은 A2V2라는 형태인데 우리가 흙 속에 침투해서 지금 쓰는 수식은 어떤 거냐면 단위 시간당 침투량은 AV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단위 시간당 침투량은 침투 속도에다가 침투 단면적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총 유출량은 단위 시간당 침투량에다가 침투가 이루어진 시간을 곱하면 된다. 이런 지금 수식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했던 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V는 침투 속도는 KI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동수 경사가 커지면 침투 속도가 증가를 하는데 그것이
흙 속에서 침투에 방해하는 또는 침투를 잘 이루게 하는 이러한 성질, 투수계수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바뀐다 하는 거죠. 그래서 V equal KR 형태라는 게 우리가 다스의 법칙이고, 요거를 좀 풀었으면 K에 R가 어떻게 써있어요? 델타 L분의 델타 H. 그래서 동수경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침투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의 총량, 총수도의 차이, 구태였으면 총수도의 차이예요. 뭐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 생략하고 쓰는 거고요. 그것과 침투에 지금 이루어진 거리, 그죠? 침투 거리, 물이 흘러간 거리, 요 기울기를 우리가 동수경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 식의 앞에 있는 수식하고 엮으면요, 어떤 지금 수식이 또 성립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Q 이꼴 AV 이렇게 써 있는데, 자, V는 어떻게 다시 법칙에서 A에 그래서 K,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는 A에 K에 동사형사가 어떻게 돼요? 델타 L분의 델타 H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을 두 개 묶으면 이런 형태의 수식도 지금 쓸 수 있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흙 속의 침투를 지속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그 중에서 지금 이 투수계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요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12주차 지금 출석 인정 과제를 지금 나갑니다. 자, 12주차 출석 인정 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동영상에 제가 썼던 수식 있죠. 썼던 수식을 그대로 한번 쓰셔서 지금 도어 시스템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썼다가 지금 지웠죠. 그래서 동영상을 살짝 뺏겨서 다시 돌려보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수계수가 이제 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투수계수에 대한 영향 요소 및 투수계수 범위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투수계수는 뭐냐면 동수경사가 똑같을 때요. 저번 시간을 기억을 해보세요. 침투 속도가 있고 동수경사에 따라서 동수경사가 커지면 침투 속도는 자연적으로 커지는데, 그때 이 기울기,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흙은 동수경사가 같을 때 굉장히 침투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어떤 흙은 같은 동수경사에서 침투 속도가 느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투수계수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흙 속에서 물이 침투해 나갈 때 흐름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그러니까 방해를 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수계수가 크다 이런 얘기는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고, 투수계수가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는 흐름에 흙 속에 물이 흘러갈 때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투수계수에 대한 영향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흙의 간극의 특성이에요. 왜? 지금 흙 속에서 침투가 돼서 물이 흘러갈 때 간극 사이를 우리가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간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특성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흙입자의 크기예요. 자, 이거를 흙입자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흙입자의 크기라기보다는 간극 자체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입자가 커지면요, 흙입자가 이런 큰 입자를 가지면 이 사이에 있는 간극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간극이 이런 크기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흙입자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간극은 어떻게 돼요? 조그만 걸로 나눠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큰 이런 파이프 같은 큰 이런 물의 흐름이 있는 거고, 이 경우는 어떻게 흙입자가 작아지면 간극의 크기 자체가 되게 조그만 것들이 나눠 있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한 게 이만큼 얘랑 지금 같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나누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보다는 이 큰 걸로 통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흑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잘 흘러가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잘 흘러가요. 투수의 수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흑입자의 크기라기보다는 간극의 사이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흑입자의 크기로 이 투수계수의 영향 요소를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간극 B예요. 간극 B예요. 자, 전체적인 이 면적 중에 간극이 나눠있던 하나로 몰려있던 전체적인 그리기가 힘드네요. 간극이 이렇게 나눠있겠죠. 나눠있는 전체적인 부피 중에 간극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물이 통할 수 있는 이 통로의 어떤 유효한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지금 간극 B이에요. 결국은 이 간극 B는 뭐냐면 흙이 느슨하냐 조밀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흙이 조밀해지면 어떻게 돼요? 흙이 조밀해지면 간극 B는 줄죠. 그러니까 간극 B가 지금 증가를 하면 흙은 느슨해지는 겁니다. 간극 B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투수계수도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거예요. 좀이 느슨해지면 투수계수가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간극의 배열 특성입니다. 지금 이게 요거는 사실은 좀 마이너한 이 부분이라서 간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흙 다짐할 때 어떤 이방성을 가지고 흙이 되면 지금 간극이 똑같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쪽 방향으로 흐르느냐 하는 거는 흐름의 지금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뭐냐면 간극의 배열 특성입니다. 자, 요거 첫 번째는 지금 뭐냐면 흙 자체의 성질, 흙의 간극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침투하는 물의 특성, 정확하게는 물의 특성 그러면 똑같고요. 유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침투하는 흙 속의 물에 흘러가는 유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게 흘러간다. 점성이 굉장히 큰 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잘 못 흐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흙 속의 침투에서는 그 물의 지금 우리 특성, 점성 특성은 일반적으로 차이를 거의 두지 않는다. 근데 일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치긴 미쳐요. 하지만 물의 점성 특성에 따른 침투 특성의 영향 정도는 사실은 크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닷물처럼 끈적거림이 있는 물과 민물 끈적거림이 없는 물이 흘렀을 때 엄밀하게는 지금 침투 특성은 변하는 이런 지금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지금 영향 요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테일러라는 사람이 하나의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의미를 뭔지를 여러분하고 봅시다. 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 투수계수는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입자 크기, 물의 단위 중량과 물의 점성, 간극비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 세 영향 요소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투수계수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수식을 보면 자, DS 지금 어떻게 돼요? 흑이 입자 중에 유효 입경, 그러니까 특정한 입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입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냐 하고 했을 때 유효입경이라는 얘기를 했고, 유효입경은 일반적으로 D10 10% 누적 통과율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 그러니까 로그 입자 크기에서요. 여기에 퍼센트 누적 통과 백분율이면 통과 백분율이 10%에 해당하는 요 입자 크기, 이게 지금 D10이죠. 자, 이 입자 크기를 지금 일반적으로 유효경 DS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투수계수는 영향을 미쳐요. 자, 어떻게 D10 DS 결국은 D10의 제곱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효경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투수계수는 4배가 된다.
그럼 만약에 3배가 되면 3의 제곱 9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물의 점성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영향을 분명히 미치지만 흙 속에 침투해서는 물의 종류에 따른 점성 차이는 우리가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간극비, 느슨하냐 조밀하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투수계수는 뭐에 비례하냐? 1 더하기 2의 3승에 비례한다. 계약적으로요. 1 더하기 2의 2의 3승이니까 얘는 뭐랑 비례? 3제곱이고 2가 들어왔으니까 2의 제곱에 비례한다. 계약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수계수도 역시 간극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식적으로 나타낸 게 아래 이런 형태로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서 수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K2, K1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흙이 있는데 K1이에요. 어떻게 지금 어떤 흙에 지금 봅시다. 똑같은 흙이 있는데요. 똑같은 흙이 있는데 간극비가 틀려요. 얘가 2가 0.5일 때 예를 들어서 투수계수가 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s 였어요. 그런데 간극비가 예를 들어서 2가 0.7이 되면 투수계수는 얼마일까?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비례하기를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의 3승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가 0.5일 때 보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0.5분의 0.5의 3승일 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0.7분의 0.7의 3승일 때는 얼마인가? 그 비례식으로 이거일 때 곱하기해서 비례식으로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푼 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고요. 자, 그래서 K2는 K1에 이게 어떻게 되세요? 세제곱이고 나눠졌으니까 이게 유사하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완의 제곱에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도 뭐 얼추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건 뭐 엄밀하게 이렇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사적으로 이렇게 비례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수식을 쓰셔서 투수계수를 추정을 하셔도 지금 무방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까 유효익경에 따라서 지금 투수계수가 어떻게 변화할 건가?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수계수의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범위고요. 그래서 꼭히 그렇지는 않다. 딱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범위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자, 투수계수가 제일 큰 쪽은 자갈적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 실트, 점토였습니다. 자, 이 이유는 지금 뭐겠어요? 모래보다는 자갈이 입자 크니까 지금 간극 사이즈도 크고 투수계수도 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모래 중에도 상당히 지금 느슨한 모래가 있을 거고 자갈 중에도 조밀한 게 있을 거예요. 조밀한 자갈이 오면 작게, 그 다음에 모래 중에도 아주 느슨해지면 투수계수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변화의 폭을 지금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단위를 보시면 투수계수의 단위가 지금 cm/sec 이렇게 써놨어요. 자, 다스의 법칙에서 V = KR 이렇게 썼는데요. 자, 지금 K의 R는 어떻게 돼요? 델타 L분의 델타 H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수두의 단위나 지금 물이 흘러간 길이의 단위나 같으니까 이거 무차원이고요. 동수경사는. 이거는 무차원이에요. 차원이 없죠. 그러면 투수계수의 단위랑 지금 속도의 단위, 침투 속도의 단위랑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단위 거리당 단위 시간을 흘러간 거니까 어떤 게 지금 속도의 단위가 되냐면 뭐 킬로미터 per hour, 메타 per sec,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속도의 단위로 쓸 수 있는데 이 투수계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요 거의 관행적으로 우리가 cm/sec라는 단위를 그러니까 이게 관행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쓰냐면 이런 거예요.
센티미터는 사실은 우리가 SI 유닛 실질적인 국제 표준의 단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타, 밀리미터, 마이크로메타 뭐 이런 것들은 표준적인 단위지만 센티미터는 보조적으로 우리가 잘 허용되지 않는 단위지만 투수의 수만큼은 지금 센티미터 퍼 세크로 워낙에 이때까지 써왔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 단위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단위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응? 헷갈리지 않게 서로. 그래서 보시면 10의 2승 센티미터 퍼 세크부터 쫙 와서 10의 마이너스 8승 이 로그 스케일이니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동수경사 1이에요. 1이라면 침투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퍼 세컨드 1초에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가 움직인다. 침투 속도가 이런 거고요. 자, 이걸 어떻게 돼? 10의 제곱 지금 어떻게 해요? 센티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100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게 어떻게? 극단적으로 큰 경우입니다. 극단적으로 큰 경우예요. 그러니까 초당 1m 정도를 흐를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극단적인 거다. 그러니까 1초에 1m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빠른 거죠. 동수용사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럴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 자갈 중에도 일반적으로 보면 초당 한 1cm 정도 갑니다. 똑딱 이게 어떻게 지렁이 기어가는 정도 속도 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1초에 10cm 똑딱 이 정도면 지렁이가 거의 달리가는 정도 속도 뭐 이런 거고요. 이 정도로 오면 눈에 이제 보이지도 않죠. 흐름 양이 이게 굉장히 폭넓게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투수개수의 범위는 숫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요 전체적인 범위 정도가 이 정도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